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타임만 영재고센터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이금현 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학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초등학생들과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봄학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이 어떤 학원이고 저희가 어떤 실적을 내고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이후에 초등학생들과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직접 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는 나수명 부원장님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입장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어머니께서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요.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파이널 과정까지 다 한 친구들이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학원 곳곳에 이렇게 화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화환에 학생 이름이 있고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끝까지 지낸 아이들만 저희가 화환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화환이 좀 많아서 피자나 햄버거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합격한 아이들이 다음 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는 실제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합격한 이후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 아시는 어머님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파란색 잠바가 한성 가구, 또 빨간색 잠바가 이제 세종 가구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 마치 대학교를 들어간 것처럼 이제 과장 같은 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학교 잠바 이렇게 입고 다니고요. 작년도에 이제 과학고 합격한 아이들이 이제 올해 과학고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우리 과학고등학교는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방문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찾아오면 제게 와서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제 카드도 뜯어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원 스터디 카페가 이제 5층에 존재할 때도 있고 6층에 존재할 때도 있었고 지금 현재 7층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층에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었을 때 이게 작년입니다. 영재학교반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터디 카페에는 이제 감독하는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긴 하고요. 매 순간 계시진 않는데 영재학교반 아이들은 사실 10시에 학원이 끝나고 나면 12시까지 야간 자습이 의무화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간은 11시 58분이었습니다. 매일 나와서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이었는데 11시 58분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네, 이 아이들만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머님? 이렇게 제 학원 주차장에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12시 1분이었습니다. 차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원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참 고생하고 계시다. 이렇게 고생을 빨리 잘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파이만 영재고센터가 이제 슬로건으로 내본 건 이렇게 문이다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을 열고 나가서 더 좋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모토로 만들었고요. 저희가 꿈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학원이고 수능과 내신을 최적화해서 심화과정을 진행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이라는 표현을 좀 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학생별로 심화과정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심화과정을 어떻게 레이어를 쌓아가고 있는지 아이들별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맞춤형으로 꼼꼼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대형학원을 선택하실 때 고민이 소형학원보다 꼼꼼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매년 저희가 이렇게 광고하고 실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저희 학원에서 파이널 과정까지 다 한 친구들만 동의를 받아서 인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 학원을 거쳐갔는데 끝까지 하지 않은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숫자보다는 매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도에는 영재학교를 21명 최종 합격했고요. 과학고등학교를 16명 최종 합격했습니다. 저희랑 파이널 과정 했고요. K모 1차 군산 4명, 고등 K모 1차 3명 수상했고 그게 작년만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그 전전년도 그리고 학원이 개원했던 21년도에도 저희가 이렇게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를 10명씩 합격했습니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영재학교랑 과학고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그래서 전국단위 자사고도 또 현대고, 세화고, 세화여고, 서울고, 상문고와 같은 일반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와 같은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영재고센터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작년 실적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명단에 동그라미 치는 거는 저희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어머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이 동네에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학교들의 영재고 과고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절대 다수는 영재고 센터를 나왔다. 대치동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치동을 선택하지 않는 이렇게 오산중, 읍정중, 서울중만 예를 들자면 가깝거든요. 대치동이 더 원래 절대거리로는. 근데 저희 학원 출신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과학고등학교도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매년 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어떻게 합격했다 이런 얘기를 잘 드리고 있지는 않는데 영재학교는 대략 2년간 누적으로만 놓고 말씀드리면 77% 정도 합격하였고요. 1차 합격한 아이들 대상으로. 과학고등학교는 합격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그런데 해마다 매년 바뀝니다. 적게 나왔을 때는 과학고등학교가 30% 합격률을 가졌던 때도 있었고요. 또 영재학교가 20% 합격률을 가졌던 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매년 준비하는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합격률보다도 저희가 합격률을 물론 다른 학원보다 월등히 높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장점을 포기하고 나고 우리 선배들이 위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어느 학원에서 준비를 해서 갔는지를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영재고 센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KMO랑 고등 KMO 실적은 이런데 우리 아이 이야기는 아니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만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건 어머님들한테만 광고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아이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원 곳곳이 4층, 5층, 6층, 7층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곳곳의 공간에다가 배치해서 아이들이 보고 합격 수기를 읽고 자극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원중학교 이 선배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하셨구나. 10만 표 중 이 언니 와 되게 이렇게 공부했었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작년 실적이죠. 2024학년도면 2024학년이 됐습니다. 2024년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23년도 실적입니다. 영재학교 과학. 이해는 독특하게 이제 원천중에서 과학고로만 2명의 친구가 모두 다 저희 학원 아이들이었고요. 신동, 경원, 용강, 10만포는 매년 거의 저희 학원 아이들만 합격하고 있습니다. KMO 실적과 그 전년도의 과학고 영재학교 실적도 이렇게 수록해놨습니다. 그럼 파이만 학원이 대체 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파이만 학원은 이제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얼굴 형상한 로고를 갖고 있죠. 그럼 여기서 얼굴이 보이시나요? 대표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하고 봤더니 이게 놓이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갖고 저희가 굿즈를 제작하여서 아이들을 좀 자극하게끔 하기도 하고 동기부여도 시키고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그래서 목표는 좋은 선생님들을 모아서 좋은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관리해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는 컨셉이고요. 이과형 어머님 아버님들은 파인만이라는 이름은 학원 이름이라기보다는 리처드 파인만에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가 원래 학원을 만들었을 때 수학과학 전문 학원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뜻을 담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파인만의 스펠링과 파인만이 다르죠. 그래서 명칭을 차용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재고 센터가 위치한 이 파인만 영재고 센터 잠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반포 파인만 3호가든 사거리에 있고요. 압구정 파인만 압구정역 3번 출구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촌특별관이라고 해서 이제 신용산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이 세 학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파인만 학원이 다 직영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원장들을 비롯한 운영진들은 서로 정보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영재고 센터에서 혹시나 압구정이 더 가깝거나 반포가 더 가까워서 이관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원으로 이동한다는 느낌도 있으실 거고요. 반대로 반포 파인만이나 압구정 파인만, 이촌 파인만에서 공부하다가 영재고나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되면 그 정보 가지고 이관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영재고 센터에서 좀 그런 학원들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와서 마지막 파이널 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 자석으로 입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영재고 센터에서 영재고 과고를 준비하는 것처럼 압구정 파인만 앞에서 저희가 집약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랑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소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랑 끝까지 같이 해서 외대보고 하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빌딩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파인만이 지금 이제 2층부터 7층까지 다 사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빌딩 이름이 파인만 반포 빌딩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포 빌딩이라고 하니까 반포 파인만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반포 파인만은 3호가 된 사거리.
영재고센터가 위치한 파인만 반포빌딩에는 2층, 3층에 반포 파인만 고등부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반포 파인만 고등부는 세화고, 세화여고, 서울고, 성문고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부터 7층까지 영재고센터가 사용하고 있는데 4층에 어머님께서 이제 교육기획실에서 수납 및 이런 거를 처리하고 계시고요. 이제 아이들은 초등, 중1 아이들은 4층과 5층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중2, 중3 아이들은 5층과 6층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팀이라고 하여서 영재학교 과학고를 준비하고 있으면 7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7층에 스터디 카페를 위치하여서 조금 더 넓은 공간에서 공부하게끔 앞서 보셨던 사진처럼 아이들이 12시까지 매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곳곳에 합격수기랑 합격증 같은 것들을 이렇게 걸어놓고 아이들 동기부여시키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에게는 이제 합격수기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어떤 포인트를 모아서 어떤 굿즈를 가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굿즈 설명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놓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 이상 되면 이제 학교 선배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층별로 조금씩 관리하는 방식을 좀 달리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이렇게 대전제로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인 10시부터 12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 시간대 야간에는 10명 이상 있을 때는 상주하고 있고요. 한두 명 있을 때는 워낙 조용한 공간에 이제 쾌적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CCTV로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담하거나 음식물 섭취하면 바로 경고하고 좋게 이렇게 현재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실제 스터디 카페에 있습니다. 네, 그것뿐 아니라 이제 파인만 학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직영학원이라서 저희 말고도 이제 분당이나 평촌 이렇게 교육특구에는 다 파인만이 있거든요. 그 파인만에서 공부를 좀 잘 가르치시는 전문가를 저희가 소장님들이라고 하는데 원장님과 소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공부의 신 파인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님들께 이제 광고 문자가 한번 나가긴 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좋은 정보들을 수록해 놨는데 많이들 안 보시더라고요. 잘 찾아보시면 좋은 정보 많이 있고 향후로는 이제 더 다른 컨텐츠들로 다양하게 또 소개할 테니까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파인만 영재고센터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같은 것들 여기 링크에 보내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런 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수민 부원장님 모셔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과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있는지 관련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초등부와 그다음에 중1팀 전담하고 있는 나수민 부원장입니다. 우선 저희 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몇 가지 이제 어머님들께서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는 몇 가지 사항들만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 학원에 연락을 주셔서 물어보시는 가장 첫 번째가 몇 학년부터 여기에 입반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는 학년은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르치는 과정 자체가 초3 과정부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3학년 1학기 과정을 할 수 있는 초1이든 초2든 가능한 학생들이라면 저희가 입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초1의 경우 저희가 탄서식 수업이다 보니까 이런 대형 수업에 적합한 학습 태도를 갖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입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프로그램지도 나와 있겠지만 초3부터 정규반 과정들은 다 깔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점점 그 여러 가지 반들을 계속 생성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프로그램지에 있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원하는 과정이 그 해당하는 요일이나 시간에 있지 않더라도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그 관련된 요일 그리고 뭐 해당하는 과정에 맞는 같은 학년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언제라도 신설반을 개설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문의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파인만이 이 근처에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처에 인접해 있는 학원이 압구정 파인만, 이촌 파인만, 반포 파인만, 그리고 저희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의 학원이 뭐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같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냥 위치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하나의 파인만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명칭 차이나 약간의 방식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같은 관리를 하고 있는 대형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 과정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냐?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뭐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까지 대부분 기본적인 정규반에 한해서는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고 교재 선정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통 초등과정이 뭐 3개월에 한 학기 기본 심화, 그다음에 중등과정은 3개월 또는 4개월 정도의 한 학기 기본 심화, 그리고 고등과정은 보통 3개월 기본, 3개월 심화에서 6개월의 한 학기 기본 심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의 파이만들의 공통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름에서도 있다시피 영재고센터라는 이름을 가졌다시피요.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어머님들이라면 저희 학원으로 언젠간 이동이 되실 거예요. 다른 파이만에서 공부를 하시다가도 나 영재고나 과고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상담을 받으시게 되시면 그럼 적정한 시기에 영재고센터로 이동하여서 프로그램을 받으시기를 권유받으실 거고요. 입반을 하실 때도 혹시 유학생이 이제 영재고센터의 프로그램 밟아도 된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른 관에서 입반 시험을 보시더라도 저희 쪽으로 입반 안내를 다시 도와주실 예정이에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K봉은 이제 입문반에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입문반의 그 입반 조건이 고1 과정에 대한 기본 설명이 이제 이수가 되어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고1 과정을 빠르게 이수해서 빨리 K봉반에 들어가줘야 되는 아이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고등 1학년 과정, 즉 공수원, 공수2 과정에 한해서는 저희 쪽에 속진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건 저희 파인만에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조금 늦게 선행이 진행되고 있는 중1 같은 경우에 나 영재고나 과고를 좀 가고 싶은데 빨리 그래서 고1 과정을 좀 속진으로 빼고 싶은데 혹시 그러려면 파인만 어디에서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신다면 그건 저희 쪽 파인만에서 문의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저희도 공수원2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영재고나 과고를 가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느 일정 이상의 수준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빠르게 속진으로 가진 않아요. 근데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이수도가 나오고 성취도가 괜찮다는 판단하에서는 빠르게 속진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 관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영재고센터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만 준비하는 아이들만 다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재고나 과학고 프로그램도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선행 정규 프로그램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프로그램이 중1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서 이제 중2나 중3도 아직은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와는 없으셔서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희 뭐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혹은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신다라고 하면 중2, 3에서 보셨을 때 정규 선행 프로그램도 굉장히 촘촘하게 다양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도 충분히 다니실 수 있는 학원이다. 다만 영재학교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대치나 여러 군데도 아마 궁금하셔서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대치동에 이제 학원들도 보셨을 텐데 사실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하는 학원들 중에서 정규 커리큘럼도 함께 같이 준비해드리는 학원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학교나 과고를 해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다가 그러면 당연히 선행은 스탑되고 경시로만 올인을 하게 되실 텐데요. 그렇게 하다가 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빠르게 다른 학원들을 찾아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양쪽 커리큘럼이 모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다가 나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바로 저희 내부 커리큘럼으로 바로 안내가 가능하고 아이의 학생 정보나 이런 것들도 빠르게 이수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아직은 생각이 없어서 정규 선행 과정을 밟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좀 아깝다. 너무 좀 그래도 영재학교나 이런 공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2가 돼서도 중3이 돼서도 과고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안내를 나갈 건데 그럼 그때라도 혹시 마음이 좀 바뀌셔서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프로그램 전환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초등과 중1 이제 학습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아이들인 거고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재성과 가능성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 진도를 짜드리고 있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최대한 자기주도 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께 이야기 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하려고 노력 중인 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 진로나 방향 설정도 해드리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가 포커스 두는 건 아이의 실제 현재 상황보다는 좀 더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학습 태도가 잡혀져 있고 어느 정도 학습 성취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 조금 더 발전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좀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혹은 조금 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서 제안을 드릴 예정이라 이 부분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레벨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관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당연히 저희 수학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노트 쓰는 것들 많이 강조하고 있고 제가 선생님들께 가장 중요하게 부탁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중부터 중등과정까지는 노트 쓰는 것들을 저희가 제일 이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 중이고 기하 파트나 혹은 너무 쉬운 개념 파트에 한해서는 노트를 쓰진 않지만 심화 부분 그리고 이제 대수 파트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트를 쓰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 내에 진행되는 정규 선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숙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노트 안에서 기본적인 오답이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반에서 이런 난 관리를 못 받고 있다. 혹은 우리 아이는 노트 관리가 소홀한 것 같다 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가감없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수정 보완하면서 진행을 할 거라서요.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테스트나 데일리 테스트들을 진행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오답 노트라고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풀어야 되는 문제 양이나 그 다음에 풀이 길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노트를 쓰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책에다가 저희가 직접 풀이를 하고 저희가 첨삭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모든 교재들은 다 저희가 자체 교재화 시켜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답 노트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관해서만 저희가 오답 노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이들이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저희가 상벌점 제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점을 모아서 저희가 이런 타임아웃 굿즈들로 교환해가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로 저희가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벌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안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좀 상습적으로 아이가 숙제를 안 해온다거나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벌점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거의 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는 성취도표라는 게 발송이 되는데요. 어머님들께서 매일매일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성취도표를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날 아이가 숙제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날의 과제는 뭔지, 그다음에 그날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특이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들을 간단하게 리포트화해서 받아보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옳은 수업 태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과제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상벌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혹시 테스트를 봤다면 테스트에 대한 점수와 그다음에 통과 여부들 이런 것들을 안내받게 되실 거고 이 부분은 선생님들 개인에 따라 이제 내용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날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들을 항상 받아보시게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과정이 끝날 때마다 혹은 중간중간마다 큰 시험들을 치르게 됩니다. 단원 테스트는 아까 성취도표에 간단하게 점수 기록과 이제 통과 유무 정도가 나간다면 기본이 끝나면 뭐 기본평가, 심화가 끝나면 심화평가 혹은 고등과정들은 중간중간마다 월말평가 등 큰 시험들을 보게 됐을 때는 이렇게 성적표 형식으로 발송이 됩니다. 각 문항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난이도가 어떤 거였는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상세하게 그냥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관해서 저희가 유선으로 자세하게 해석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점 만점에 70점이 통과 점수인데요. 아이들마다 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부 단원이 너무 약하게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백업에 관련된 피드백이 들어갈 거고요. 혹시 미통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유형만 아쉬워서 미통과가 된 거면 그 부분을 어떻게 채워서 다음 과정에 보완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 모든 내용들은 저희가 나눔 톡방이라는 톡방을 통해서 안내가 될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입반을 하게 되시면 저와 그 다음에 어머님 그리고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 특강 선생님, 담당 선생님, 부담 선생님 등등의 그 아이와 관련된 선생님들이 모두 초대가 된 방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방 안에서 아까 말한 성취도표나 성적표 등이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머님들께서 학원에 궁금하신 부분들, 뭐 휴강이 언제인 건지 혹은 뭐 수강료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안내 받길 원하시면 이 톡방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혹은 피드백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네, 충분히 이용하시기 좋으신 거예요. 훨씬 이렇게 저희가 톡방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교기를 통하면 한 번은 거쳤다가 저희 쪽에 이제 상담을 받게 되셔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조금 로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톡방을 통해서 어머님께서 다이렉트로 물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만 하면 바로바로 안내가 가능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조금 더 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 도전 세컷이라는 것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반의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초등학생 반 중에서도 중학교 과정 혹은 초등학교 과정만 진행하는 반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학기는 워낙 분기가 짧다 보니까 겨울학기는 진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봄 3월부터 겨울학기 시작되는 12월 전까지 이렇게가 요 도전 세컷이 진행되는 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전 세컷은 사실 각 학년별로 이제 저희가 만든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주일에 3문제씩 수업 시간 내에 사고력 문제를 풀어보자. 너네가 따로 사고력을 다니지 않아도 혹은 경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런 문제들도 한번 접해봐라 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교재를 만들 때 저희가 입시관 부원장님이랑 저랑 꼬박 1년을 걸렸거든요. 이 교재를 만들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인 뭐 영재원 시험부터 시작해서 뭐 성대경시, K제모 등등등 웬만한 학년별로 그 교과에 맞춰서 저희가 문제들을 다 소팅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이 교재 나름 세 문제 아직 많이 풀지 못해요. 하지만 그냥 한 번이라도 이런 수업이 혹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듣기만 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너네가 충분히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 문제들을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반복적으로 좀 풀려주시면 굳이 뭐 영재원 수업이나 이런 걸 듣지 않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3월부터 저희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지상에서는 이 교재가 모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학습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 주도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숙제교실이라는 게 열립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잘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수요일마다 3시부터 10시까지 저희 정규반 선생님이 직접 감독을 해주시는 무료 스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그날 수요일 같은 날은 그냥 하나 학원 등록했다 생각하시고 숙제든 뭐든 그냥 수학 공부할 거 가지고 와서 일정 시간 동안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가능하고요. 혹시 채점이 필요하면 채점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좀 아이가 직접 와서 일정 시간 공부하고 혹은 숙제도 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혹시 내가 수업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다면 숙제교사님한테 질문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요 수업을 좀 많이 활용해서 아이가 자기주도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알바 선생님이 아니라 정규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신 분이셔서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초등부터 중1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2나 중3은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 학년이라면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다른 학년이나 혹은 수요일이 아닌 다른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7층에 스터디 카페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재원생들에 한해서는 개방을 놓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7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층에 데스크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중2나 중3 같이 큰 아이들은 7층이 좀 떨어져 있어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케어도 가능하고
가능한데 이제 초등이나 중1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저희 시야 아래 보호를 좀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초등과 중1이 스터디 카페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온다면 4층에 따로 저희가 마련을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저희 이제 관리하에서 최대한 위험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성취도표나 성적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뭐 나눔 독방이나 이런 것들은 명칭만 살짝 다른 형태로 중2와 중3에서도 그대로 관리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중1까지 마치고 중2로 올라가셨을 때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관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 없이 다니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프로그램 좀 안내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어차피 내용은 다 거기 적혀 있을 테니까요. 우선 초등하고 중등, 고등 모든 과정 다 저희는 주 2회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입시를 제외하고서는 주 2회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월금 또는 화목 또는 수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희는 토요일이 휴무이어서요. 그리고 이제 아주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 니즈에 따라서 주 1회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랑 일단 상담 시에 조금 상담 나누시면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는 1부와 2부 타임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1부 타임은 보통 초등 3학년, 4학년, 5학년 1부 학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수업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은 4시에서 6시 40분 고정입니다. 우리 아이가 보통 이제 초중등 과정을 하면서 3학년부터 5학년 사이의 학년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요 시간대로 배정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학년이 되면은 과정과 상관없이 모두 7시에서 10시 타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시간대 이제 학년 변동될 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학년이더라도 좀 고등 과정을 하거나 혹은 3학년 이상의 과정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저녁 타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더 길게 저희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래 타임으로 내려가서 좀 더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6이나 초5의 고등 과정을 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적당한 시기에 5시 10분에서 10시로 시간을 더 늘려서 공부를 진행합니다. 만약에 이제 7시에서 10시 타임을 보수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 커리큘럼이 아니고 4개월 혹은 5개월 이렇게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3시간으로 좀 더 탄탄하게 공부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그래도 난 시간이 길더라도 타이트하게 공부하겠다 하면은 5시 20분에서 10시로 저희가 시간을 확 늘려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 미리 변경 전에 상의 드리고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초등 과정은 대부분은 다 3개월의 한 학기 기본 심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에 최상위 또는 최상위 S로 대부분의 반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중등 과정의 경우에는 기본 2달, 심화 1달로 3개월이 대부분의 커리큘럼인데 이제 조금 아직 이제 심화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 한해서는 2달 기본, 2달 심화 이런 식으로 총 4개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는 반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성취도에 맞춰서 어머님께 충분히 커리큘럼 상담을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저희가 사실 이전까지는 최고 득점이라는 교재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웬만한 파일만 되선. 근데 이제 최고 득점이라는 교재가 얇으면서 어느 정도 난이도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교재 한 권에서 저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과정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프린트나 여러 가지들이 더 추가로 붙기 때문에 이제 좀 컴팩트하게 빠르게 끝내면서 저희가 추가로 뭔가 더 할 수 있는 교재로서는 사실 최고 득점이 되게 저희한테는 만족스러운 교재라 계속 오랫동안 쓰고 있었는데 그 교재가 이제는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 3월부터는 이번에 EBS 수학마스터 고난도 시그마 버전으로 저희가 교재를 좀 체인지해서 진행 예정이고요. 난이도는 최고 득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컴팩트하게 잘 구성되어 있어서 우선 한번 저희가 이걸로 이제 이번 3월에 한번 시도를 해볼 거고 진행하면서 당연히 추가 프린트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은 더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초등 중등은 이제 단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3개월 동안 2달은 기본, 1달은 심화인데요. 단원을 공부하면서 기본 단원을 끝낼 때마다 기본 단원 평가, 그 다음에 기본 한 회독이 다 끝나면 기본 총괄 평가, 그 다음에 심화를 진행할 때는 심화가 한 단원씩 끝날 때마다 심화 단평, 그 다음에 심화가 모두 다 끝나는 3개월째 됐을 때는 저희가 모든 전체 총괄 평가를 보고서 다음 반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과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 2회에 5시 20분에서 10시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1은 모두 다 5시 20분에서 10시 수업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기본 3개월, 심화 3개월로 기본정석, 실력정석문, 기본정석, 센, 혹은 개념원리, RPM, 개념원리, 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중교재를 이용하여서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K모나 혹은 영가고 이쪽을 생각하시는 혹은 좀 속진을 바라는 반들에 한해서는 3개월 기본정석으로 빠르게 좀 저희가 진도를 나가고 대신 테스트는 다 심화 난이도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심화 난이도의 테스트를 통과한다. 3개월 공부했는데 그런 아이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바로 공수투로 넘어가서 또다시 기본 정석에 문제풀이 붙여서 심화 난이도로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통과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K모나 영재학교반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이런 속진반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수 원투에 한해서만 이런 속진이 존재하고요. 대수, 그러니까 고2 과정부터는 무조건 어느 아이든 상관없이 기본 3개월, 심화 3개월 형태로 총 6개월 커리큘럼으로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건 기본정석 개념원리 정도로 기본을 많이 쓰고 있고 실력정석이나 센, 뭐 1품, 고쟁이 혹은 뭐 1등급 만들기 등등등 이제 요거는 성취도에 따라서 저희가 심화서를 선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등과정의 경우도 모든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단 고등과정은 3개월 동안 한 회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뭐 중간평가나 심화평가를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심화평가를 한 번만 보자니 너무 아이들한테 양이 길기 때문에 고등과정에 한해서는 저희가 월말마다 끊어서 누적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등과정 공통수학 1이다 라고 하면 1강부터 6강까지 끊어서 첫 번째 달에 시험을 보고 두 번째 달에는 1강부터 11강까지 누적으로 테스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개월째는 전체 과정에 대한 총괄평가 보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총괄평가 점수에 따라서 반배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설명해드리는 거 한번 쭉 지켜보시면 한 학기 과정마다 이제 좀 빠른 커리큘럼, 3개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 1-1부터 3-2까지 3개월 해서 1년 6개월이 이제 따박따박 다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 6학년들은 조금 레벨업이 필요한 학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1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를 특강으로 대체하면서 건너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특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직전의 대수 파트, 즉 1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 성취도가 잘 나왔다는 가정하에서는 저희가 특강으로 대체하면서 레벨업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서 빠르면 1년 정도의 중등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과정도 만약에 따박따박 모두 다 밟아가는 형태라면 1년 정도의 고1 과정을 끝내실 수 있는 건데 혹시 속진 과정으로 이 아이가 이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최소 6개월 정도의 커리큘럼으로 고1 과정 마치고 영재학교 반으로 가든 아니면 정규로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든 이렇게 변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중학교 가서도 아이들이 잘 하던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 정도 공부하고 그리고 저희가 문제없이 통과를 시켰던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라고 확신해드렸던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 3학년에 있으면서 전교권에서 모두 다 있는 아이들인 거고요. 저희 뭐 원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웬만한 이 근처 학교의 전교 1, 2, 3등은 다 저희 학원에 재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이들도 대부분은 다 저희 영재관에서부터 이제 중등과정, 고등과정 공부하고 올라간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아이들이 요 정도 학교에서 1등이나 혹은 2등을 하려면 요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1학년 때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나왔는지를 대충 알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거를 판단하에 어머니께도 요 정도만 하면 됩니다. 혹은 이건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라는 말들을 드릴 거예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요거 과정은 요 정도 하면 되는구나, 그럼 추후에 반복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거나 혹은 좀 아쉽더라도 요 부분은 좀 더 반복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중1 내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저희가. 왜냐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이제 시험을 받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근처의 주요 학교 중에서는 경원중을 빼고서는 다 시험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시험을 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서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학기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2학기 시험으로 이제 다 맞춰진 상태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1학년 2학기에는 내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따로 내신이 진행되는 경우는 특강 형태로 빼서 따로 케어를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1번 안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두 다 2학기로 이제 몰려졌기 때문에 요 2학기에 많은 아이들이 시험 보는 이 기간에는 저희가 정규반이 잠깐 스탑이 되고 내신에 집중했다가 다시 정규반 시작했다가 또 기말고사 때 다시 정규반 스탑하고 내신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선행을 이어가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9월 학기, 가을 학기부터는 아무래도 중간중간 2, 3주씩 스탑이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내신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라 가을 학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 그럼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길지 않은 한 4달 정도 남짓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선행을 빼야 되는 시기가 결국 중1 여름까지가 선행을 나가실 수 있는, 그리고 좀 여유롭게 나가실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커리큘럼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아이들한테 맞춤으로 가기 위해서 학교별로 다 커리큘럼을 짜서 학교별로 모두 다 진행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2학기에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얼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춰질 것 같아서 그 기간 나오는 거 보면서 이번에도 학교별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번엔 좀 반별로 난이도에 맞춰서 진행을 할지 요것만 저희가 아직 이제 미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어머님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딱 작년에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어머니께 제가 그랬어요. 저희가 준비하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원촌중만 저희가 100점이 안 나와서 제가 기말에는 꼭 원촌중 100점을 만들어서 다음 저희 겨울학기 혹은 봄학기 설명회 때는 제가 여기에 100점을 꼭 얹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가 중간 때 원촌중 안 나왔던 그 100점이 기말에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모든 학교들이 다 100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추 저희가 좀 준비가 좀 잘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 편이고요. 대신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저희가 내신 대비 교재는 어느 정도 학교 시험 난이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은 학교 시험이랑 되게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쉬운 학교든 어려운 학교든 대부분 있는 이제 문제들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그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보는 5회차 모의고사를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는데, 이 모의고사는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되게 타이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좀 타이트하게, 문제수도 조금은 타이트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학교 시험에서 거저준다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은 모두 다 제외하고 어려운 문제들로 다 조금씩은 까다로운 문제들로 배치를 해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70점이 넘어도 와, 나 좀 잘 봤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어렵게 내서 일부 좀 쉬운 학교 어머님들께서는 모의고사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시험은 기세인 거고, 또 아이들이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어렵게 공부를 하고 좀 긴장감을 갖고 나서 시험에 들어왔더니 막상 어렵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 문제를 안 푼 것도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좀 더 자신감 있게 푸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들은 오히려 저희 모의고사처럼 어렵게 낸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학교가 어떻게 문제를 낼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기본적인 문제들을 대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어려운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 관리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하면서 어머님께 피드백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지난 기말고사나 혹은 작년 어쨌든 2학기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 학교들은 오히려 저희가 적중률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저희가 혹시 내신 기간에 뭔가 모의고사를 보는데 아이들이 좀 너무 성적이 낮아서 걱정이 되거나 혹은 우리 학교랑 좀 안 맞는 좀 어려운 아이들을 배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이 부분들은 어쨌든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닌 거고, 혹시 또 모를 일에 대비해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내신 내릴 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넣어드렸는데요. 각 이제 학년마다 프로그램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단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참고하셔야 되는 건, 제가 이렇게 블럭 처리해 놓은 것들은 모두 신설반입니다. 그래서 신설반들은 저희가 이 해당하는 아이들이 요 요일로 요 과정에 맞게끔 모여주기만 한다면 열 의향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단 그 얘기는 혹시 안 모이면 폐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시간대에 혹시 만약에 이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으로 아이들이 모인다 하면 저희는 그 과정부터 먼저 열 의향도 있으니까요. 좀 빠르게 원하시는 요일이나 원하시는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우선 대기자를 걸어놓고 먼저 반이 완성되는 대로 정규반 오픈해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굉장히 반 문의들이 많고 조금 더 반 열어달라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모셔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들도 최대한 계속해서 개설해드리고 있는 예정이니까 그냥 이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문의를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당장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PPT라는 개별 맞춤 수업 통해서 그걸로 저희가 보완하면서 중간에라도 합류할 수 있는 반들을 찾아드리고 프로그램을 짜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KMO 들어가는 반입니다. 아마 지금 KMO 설명회가 아마 내일 모레 있을 거라서 혹시 KMO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모레 설명회를 한 번 더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오시면 KMO나 영재학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프로그램 설명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이제 공수투가 끝나고 내가 이번에 봄학기 기준으로 좀 KMO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KMO반에 들어가게 되시면 월수금 또는 화목일, 주 3일로 선행은 스탑된 상태에서 경시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봄이기도 하고 KMO가 5월에 있다 보니까 3월에 들어가는 좀 애매해서 조금 망설이시거나 혹은 대수까지 좀 그래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경시를 좀 더 늦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분기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요 인문반의 경우는 대수도 공부하면서 경시도 진행하는 그러니까 선행과 경시를 같이 맛보실 수 있는 반으로 인문반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일로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셔서 요 반에 한해서는 지금 선행이 스탑되지 않고 같이 병행하실 수 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반들은 사실 경시가 스탑된 상태, 선행이 스탑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올 경시 위주로 나오고 있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문반의 경우는 매번 한 개 정도 반이 보통은 열리게 돼요. 많으면 2개 정도까지 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분기마다 1개의 반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그게 월수금일지 화목일로 열릴지는 그 전 저희가 보통 3, 6, 9 이렇게 개강이 된다고 하면 2월이나 5월 그 다음에 8월 이때쯤에 저희가 요일 확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요일에 맞춰서 시간 변동을 해주실 수 있으셔야 저희 쪽 반으로 입반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 특강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업하기 위한 3-2나 1-2 특강들도 매번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저희가 광고해드릴 건 이번에 저희가 성대경시 특강이 오픈이 됐습니다. 사실 성대경시 문의가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이것까지 할 여력은 없어서 저희가 계속 안 열고 있고 저희는 이제 KJM을 좀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워낙 문의가 많기도 하고 저희 쪽에 재원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좀 아이들이 괜찮은 아이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성대경시를 오픈하게 되었고요. 이번 주가 2회차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4는 거의 마감 직전이고요. 혹시 근데 더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분반해서라도 좀 더 받을 생각이 있는 거고요. 초5와 초6도 지금 오픈이 확정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회차 수강 가능하니까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중간에라도 입반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 전기 사실 성대경시 제대로 여는 건 처음이라서 저희도 이번에 좀 수상자가 많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좀 괜찮게 아이들이 좀 잘 봐주고 수상 실력도 괜찮다라고 하면 하반기 후기 성대경시도 저희가 열 예정이어서 후기는 아마 11월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으니까 9월 말이나 그쯤에 아마 열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개별 맞춤 수업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프로그램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제가 이 부분도 맞춤으로 프로그램 짜드릴 거고요. 저희 학원에서 지금 초등 중1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저희 이제 요 유나미 선생님은 팀장님이시고요. 저랑 되게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남자분이시고요. 보통 초등을 대부분 맡고 계신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많은 기간 동안 선생님들과 합도 맞췄어야 됐고 아까 말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트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계속 제안드리고 그거를 맞춰서 해주실 수 있는 분들만 거의 좀 오래까지 저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 있으신 분들 모두 다 되게 오랫동안 저랑 같이 근무를 해주셨던 분이고 뭐 아닌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저랑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시고 초등학교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사실 제가 봤을 땐 저희 되게 합이 이번에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합 자체가 선생님들끼리도 되게 합이 잘 맞으시고 저랑도 합이 되게 이제 좀 잘 맞아서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니즈대로 움직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초중고는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상태라고 제가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고 특히 뭐 남자 선생님이라고 해서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저희 최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명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이들이 맨날 이렇게 쫓아다녀서.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남자 선생님들이 어린 학년들한테 더 인기가 많으신 상황이라 저희가 거부감 없이 수업을 들어보셔도 괜찮다라고 판단은 되고요. 가연쌤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3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번 2월달 한 달 제가 휴가를 드린 상태라 이제 3월에 돌아오시면 또 다시 근무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저랑 좀 오래 근무하시면서 저도 나름 이것저것 연차나 혹은 휴가나 이런 것들도 드리면서 되게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실 수 있게 선생님들도 제가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오래 근무해 주시고 저랑 합이 맞아야 아이들한테도 그 교육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잠깐 어필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혹시 제가 설명회 때 드린 이런 방식과 다르게 케어를 받고 있거나 혹은 나는 생각보다 케어를 못 받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라도 그냥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이 아이들한테는 지금 이 시간은 다시는 없을 시간인 거고 적어도 저희 학원에 다니는 동안 후회는 안 되시게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뭐 사실 성취도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열심히 가르쳤으나 혹은 뭔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어머님들도 그래 그래도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되게 고마운 부분이 있어 라는 부분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저도 되게 많은 걸 노력하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많이 소통을 해주셔야 제가 또 그 부분을 빠르게 좀 도와드릴 수 있고 개선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저희 학원에 입반하게 되시면 저랑 많이 소통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 외에 이제 중1 선생님들도 계세요. 저희 중1 선생님들은 조금 이제 큰 아이들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더 러프하게 그리고 조금은 더 강하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1 과학 프로그램 잠깐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분은 나가시지 않으실 거고요. 일단 질문 다 받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수학과 원장이었는데요. 과학과 프로그램이 있어서 과학과 원장님을 대신하여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이 원래 6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영재고센터가 특징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학년별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초6, 중1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반들이고요. 마감반 제외하고 이런 반들은 특징이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도 중학교 1학년 아이들도 중1 과학부터 잘 만들어서 중2, 중3 만들고 통합과학, 물원화원이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또 2학년 2학기까지 펼쳐져 있는 과정까지 잘 완성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걸 가지고 이과형아인지 문과형아인지 판단해서 과정에 맞는 빌드업해 나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일은 3월 2일 일요일이랑 3월 1일 토요일로 되어 있는데 영재고센터가 수학이 월화수목금1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과학이 보통 금, 토, 일 또 수요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원장님 말씀 주셨던 특징적인 반들 중에 일부는 과학 수학과 충돌하지 않게끔 저희가 수학과학 전문학원이다 보니까 과학 요일을 바꾸거나 수학 요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문의 주시고요. 레벨 테스트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영재고센터는 우리 학생들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 문의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소연 부원장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핵심적인 사항은 그겁니다. 저희가 대형 학원이지만 부원장님께 연락해 주시면 혹시 강사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학원에 대한 부족한 부분 혹은 많이 있는 경우긴 합니다만 셔틀 기사님의 부족한 부분까지 저희가 놓칠 부분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고 바꿔 나갈 테니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 성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잠재력을 키워내갈 거고요. 발전시킬 테니까요. 성장시킬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고요. 또 긴 시간 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고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끄겠습니다. 왜냐하면 Q&A는 개인정보가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